2015 언어 34번. 34번은 답은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답은 되게 쉽고 5번이 이제 오답이니까 풀이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하는 풀이가 조금 너무 성의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학원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5번 선지에서는 유물의 시간적 선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니까 단수다. 본문 3문단에는 유물들의 시간적 선호 관계로 되어 있다. 복수다. 그래서 이거는 단수와 복수니까 5번이 그래서 틀린 거다. 물론 뭐 답은 2번이 너무 답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내는 건 별 이상이 없는데 이걸 단수와 복수라고 보면 5번 자체가 그렇게 보면 비문이 되죠. 유물의 시간적 선호 관계인데 이거 자체가 비문이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수 복수는 아까도 다른 문제에서 그런 게 나왔었지만 그걸로 단순하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본문 첫 문단은 유물 분류에는 유형론과 계책운론이 있다. 유형론자들은 형식, 특징, 그것들을 유형이라고 부르고 변이는 단순한 편차에 불과하고 그것들은 본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변화하는 거는 어떤 유형 간의 그런 변화가 있는 게 변화는 유형 간의 변환인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만 내부적인 진화가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문단 개체군론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형식이나 원형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변이나 유동성, 선택이다. 선택은 뭐냐? 여기서 양적 증가다. 다음은 여기서 조심할 거는 잘 보면은 유형은 없다가 아니고 유형은 관찰을 통해 추론된 것이고 그냥 보는 사람이 정한 것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변화는 연속적인 거고 유형은 임의로 끊어놓은 것일 뿐이다. 간단하죠. 뭐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 뭐 나누고 있는데 대충 18세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정확히 몇 월 며칠 이걸 나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뭐 산업화가 기준이라고 할 경우에도 그럼 산업화는 공장을 처음 세운 게 산업화냐 그 공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을 때 산업화냐 미묘하죠. 그래서 산업화라는 본질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유형의 본질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유형 그 산업화 중세 고대 근대를 나누는 그 기준 자체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허리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해부학적으로는 늑골 밑에서부터 골반 위에까지겠지만 뭐 그것도 그렇고 상하체도 정확히 어딘지는 좀 생각보다 임의적인 거지 딱 정해져 있는 고정적이고 절대적이고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개체군론자들이 유형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3문단에서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 특징이나 속성을 파악을 해서 선별한다. 그것들을 기준으로 유형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유형들을 시공간적으로 배열한다. 이때 시간적 선호관계를 보여주고 싶으면 유형의 설정과 배열에 주목하고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싶으면 변이에 주목하고 이처럼 실제로는 혼용하여 사용한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1, 2, 3단계 순서로 한다. 1, 2, 3단계 순서로 하는데 이때는 유형론과 개체군론을 섞어 사용한다. 따라서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섞어 사용한다. 시공과 배열을 하더라도 섞어 사용한다. 34번에 1번. 이건 문제가 너무 쉬워서 유형론적 사고는 개체군론적 사고보다 경험적 증거를 더 중시하는 이유입니다. 경험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경험적 증거라는 것 자체가 일단 본문에서 찾기 힘들고 본질적인 특징 그런 거고 경험 같은 거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외부적인 게 중요하다. 실제 조사 과정 2번에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두 개가 상보적으로 2번은 그거네요. 상보라는 말은 너네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보적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 문단이 있죠.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3번
개체군론적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유형론이 지배적이다. 두 가지는 상보적이죠. 지배적 아니고. 4번 유물 분류에 있어서 개체군이 유형론을 포괄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아니죠. 두 가지는 별개의 입장이고 포괄할 수도 없죠. 애초에 전제가 다른데 유형이 있다, 유형이 없단데 이게 없다라는 거는 유형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의 그 진리라는 의미의 절대적인 유형이 있다, 없단데 두 가지는 포괄될 수가 없죠. 5번이 문제인데요. 시간적 선후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체군적 사고 대신 유형론적 사고로 적용해야 한다. 시간적 선후관계. 아까 본문에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여기 유물들의 시간적 선후관계나 사용 집단의 차이 이 부분에 있죠. 이때는 유형의 설정과 배열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대신으로 되어 있네. 여기 잘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 과정 안에 유형 간의 시공간 배열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일단 시공간 배열한다. 유물들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시간적 본문에 있는 글들을 볼게요. 선후관계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유형의 설정과 배열에 주목한다. 일단이죠. 나머지 배제하는 개념 아닙니다. 주목이죠. 주된 거라는 거죠. 나머지 배제하는 개념 아닙니다. 유형의 설정과 배열은 어디 나오냐 하면 이 문단의 1번 관점은 유형의 구분, 유형 사이의 경계 설정. 그리고 순서지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의 특징이다? 이게 유형론의 특징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유형론의 특징이네. 유형론의 특징이 맞고 유형론에 적용해야 한다. 이거 맞는 말 같은데? 근데 이게 오답이잖아요.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단수 복수의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글을 꼼꼼히 안 본 거죠. 일단이고 주목입니다. 이거 설명 자체가 본문 자체가 다른 개념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용은 그래서 실제 조사 과정에 이게 전부 포함되는 거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 혼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일단이고 주목이고 유형론에 좀 우선적으로 먼저 신경을 좀 쓴다. 반면에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때 변이에 주목한다. 변이에 주목하는 거는 아까 유형론에서는 변이는 의미가 없다. 개체군론에서 변이가 중요하다. 이게 개체군론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봐가지고 이거 맞는 말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처음에 속성을 먼저 선별을 하고 특징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 속성을 다시 관찰해서 유형을 배정 설정한다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유형론에 따르면은 이제 원형이 되는 유물이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고르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유형론에서는 이게 원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섭기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간섭기는 그나마 좀 정확하지만 우리는 단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를 뗀석기와 간섭기로 보고 있지만 얼마나 갈아야 간섭기고 얼마나 떨어져야 뗀석기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특징을 파악하는 부분부터 사실 이거 개체군론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형론에 따르면 이런 속성이 있는 건 무조건 이 유형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특징들 중에서 중요 속성을 선별한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개체군론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대를 나누고 있는 유물 기준들은
각 지역의 대표 유물이죠. 예를 들어서 뭐 청동으로 된 검이 나오면 청동기다? 아니죠. 우리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거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그래서 같은 재질이라도 그 중요한 특징이 있지만 다른 특징 때문에 다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을 선별한다는 거는 그 개념, 변화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에 따라서 좀 이론적으로 봐도 이게 속성을 고르는 거는 이미 이거는 그 계책운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1, 2단계에서 이게 시간적 선호 단계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건데 여기 이미 계책운론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거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사 과정에서는 혼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단순히 단수 복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장 자체에 있는 힌트들, 일단과 주목이란 말에서 다른 개념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그 글의 흐름 자체가 이 두 개가 혼용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이 학문적인 방법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계책운용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여기 아까 굳이 문제 필요 없는 체크한 게 아까 어디였냐? 그 선택이란 변화의 증가다. 그러니까 선택이란 표현을 쓰지만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거죠. 변이가 증가했다. 좋은 변이들이 증가했다. 이거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기적 유전자에 나와요. 이거랑 관련된 게 2014년 추론 30번 2014 추론 30번 그 다음에 2015 30번 네. 그래서 이게 전체 내용 자체는 유전자랑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록 문제는 필요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관련된 거였다. 아니지 이게 이 문제가 아니고 33번 5번에가 이 필요한 부분이긴 했죠. 물론 이것도 그냥 내용 찾기지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개념 자체가 요 책하고 겹치더라. 그래서 이 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유전자 문제네. 이거 이적 유전자 있겠네. 이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뭔가 좀 관련된 내용, 뭔가 단서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처럼 관련은 있는데 굳이 볼 필요 없어도 아무 관계없이 풀어지는 내용.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킨스 책 중에서 종교 관련된 거 말고 이제 과학적인 부분, 이기적 유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저거 뭐냐 눈먼식이고 이거를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킨스가 나오는 거하고 칸트가 나오는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데 하지만 사실 너네들이 꼼꼼하게 모르는 내용들 딱 그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추천을 하고 싶고 이 문제는 5번에 대한 학원 풀이를 비판을 하고 싶고 여기까지입니다.